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외과 치료의 첫 번째 시간이죠. 가장 많이 하는 발치와 발치와 관련된 진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발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실 건데요. 발치 전에 가끔 저 이런 경우 있죠.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치 전에 당 검사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다음 발치에 저희 종류 많지 않습니까? 단순 발치부터 매복치, 발치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아마 이 지혈제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발치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지혈이 안 될 때 지혈제를 사용하게 될 건데 지혈제 급여로 받아야 되는지 비급여로 받아야 되는지 또는 재료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저희가 발치할 때 많이 동반되는 시술이다. 그죠? 치조골 성형술부터 드레싱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당 검사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반정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당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자분의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의 일종인데요. 반정량과 정량이 있는데 이 흔히 정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내과 가셨을 때 혈액 채취해가지고 검사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 검사의 정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치과에서는 저희가 혈액 채취해가지고 당 검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마 치과에서 이런 키트, 간이 체크기를 가지고 계신 치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일회용 침 꽂으셔가지고 새끼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에 따끔 해가지고 환자분 아마 그 당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지금 보시는 키트를 가지고 당 검사를 하는 경우 당 검사 반정량으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신경치료 또는 충치치료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어떤 경우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구강외과적인 좀 피가 나는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마 발치가 되겠다. 그죠? 또는 치주 수술이라고 하면 아마 치주 소파술 이상의 좀 외과적인 치주 치료 같은 것들에 우리가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될 거고요. 간이 체크기 때문에 장비 신고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키트 같은 경우는 아마 환자분들께서 당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아마 상비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장비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나 검사 결과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트에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비급여 진료 시 네, 비급여 임플란트 하는데 당 검사는 보험. 이거는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당 검사를 하실 때는 일단 치과에서 하는 거는 당 검사의 반정량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간이 체크기 때문에 장비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네. 장비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급여 치료인 경우만 가능하고 피가 나는 시술들, 외과적인 치료나 치주 수술의 경우에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거 잘 산정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발치하실 때 어르신이 좀 당이 있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체크를 하셨다면 수가 추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당 검사 반정량을 그대로 검색하셔서 추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흔히 저희가 지금처럼 발치할 때 많이 산정을 하기 때문에 발치 버튼 밑에 수가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당 검사 반정량이라고 쳐주시면은 수가가 쏙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당 검사 수가가 1,000원 가량입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일회용 주사침 가격도 안 나오겠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치과에서 치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청구를 못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좀 안타깝지만 일회용 주사침, 그 다음에 일회용 시트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재료대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 검사 행위료만 이렇게 간단하게 산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발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단순 발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포셉으로 쏙, 그렇죠? 엘리베이터로 들어 올릴 때 단순 발치로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전치 발치, 구치 발치, 수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발치부터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보시면 남발치, 매복치 구분하는 거, 그다음 과잉치, 발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발치부터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남발치 어떨 때 산정합니까? 우리 원장님이 진짜 힘들게 뺐어요. 한 30분 넘게 걸렸어요. 이럴 때 남발치? 아니죠. 예, 너무나 안타깝게도 원장님이 힘들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거 남발치 아닙니다. 이 남발치의 정확한 산정 기준이 있죠. 어떻게 빼는 겁니까? 그렇죠. 치아를 잘라서 뺐을 때 저희가 남발치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치아를 잘랐을 때 사용하는 재료 있죠. 버는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될 거고요. 대신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치할 때 실크는, 봉합료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실크대도 재료대도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발치할 때 선생님들께서 상병면 고민을 조금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희가 상병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남발치를 할 때 잔존치근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이 발치가 어려워서 잔존치근의 병명으로 남발치를 적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또는 아마 이 근관 치료하다 보면 예후가 불량해서 발치할 때, 흔히 저희가 근관 치료된 치아들은 골유착이 있어서 치아를 분리해서 빼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근관 치료의 병명을 적용을 해서 남발치 상병명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남발치의 병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존치근이든 엔도를 해서 골유착이 심해서 빼기 어려웠던 간에 결과적으로 이 치아는요, 어떻습니까? 치아가 치조골에 유착되어 있어서, 강직되어 있어서 빼기가 곤란했던 거기 때문에 이때 남발치 상병명은요, 치아 강직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잔존치근으로 남발치를 했더니 심사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역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든 청구의 가장 중심은 상병명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발치 병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K03.5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매복치, 발치 한번 구분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요. 잇몸만 절개하고 발치했습니다. 단순이죠. 두 번째 어때요? 절개하고 치아 잘라서 뺐으면은 복잡이고요. 이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이죠. 완전 매복입니다. 얼마 정도 매복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매복되어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골 삭제까지 동반되는 경우에 저희가 완전 매복치로 산정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이 완전 매복치, 그 눈대중으로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엑스레이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번 달 사진을 이용해서 참조해서 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어주셔야 됩니까? 내역 설명에 전월 사진 이용해서 발치했다라고 하는 내역 설명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전월 사진을 참조했으니까 이때는 재진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매복치, 발치의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사진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버 마찬가지로 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크는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발치 청구하실 때 사실 늘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잉치 발치를 했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되지 조금 난감하셨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발치 버튼을 찾아보시면 그 어디에도 과잉치 발치라는 버튼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일단 과잉치 발치는 뭐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보시면 1번과 1번 사이에 작은 외소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치식이 1 플러스 이런 거 있습니까? 뭐 1샵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치식은 네, 인접 치식을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11번과 21번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11번 치식을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21번 치식을 주셔도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서 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네,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는 포셉으로 쏙 뺄 수 있겠죠. 이렇게 뺐다라고 한다면 단순 발치로 산정하실 거고요.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과잉치인데 저기 구개부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 절개해가지고 치아도 자르고 골 삭제까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 매복치, 발치 중에서 그렇죠. 완전 매복치로 산정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다 과잉치지만 발치 난이도에 따라서 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저희 프로그램 예쁘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접치식 먼저 주시고요. 발치 버튼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과잉치 매복치가 없습니다. 발치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 매복치 주시고요. 아까처럼 구개부에 있는 매복치를 뺐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 기억하셔야 될 게 과잉 매복치는 반드시 과잉 매복치의 병명을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1번 치아를 뺀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내역 설명을 동반해서 11번과 21번 사이에 있는 과잉치를 발치했다라고 하는 내역 설명까지 동반해 주신다면 네, 100% 만점인 청구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과잉치, 발치는 어떻게 한다? 인접치식, 그리고 발치 난이도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지혈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지혈제 청구를 좀 많이 어려워들 하셔서 이거 환자한테 보험으로 받아야 되나? 비보험으로 받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일단 지혈제는 보험되는 지혈제인지 비보험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비보험 지혈제 중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큐탄 많이 쓰실 겁니다. 그죠? 비보험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수가를 정하시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정 비보험이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350, 500 이렇게 하잖아요. 비보험이기 때문에 이 큐탄은 10,000원, 또는 2만 원, 3만 원 치과에서 자유롭게 측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 항목의 경우에는 다르죠. 보험되는 지혈제를 쓰고 나서 비보험으로 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되는 지혈제를 썼을 때는 비보험은 상관없어요. 10,000원, 3만 원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일 경우에 네, 재료가 약제인지 재료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서지셀 비싸죠. 서지셀은 약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약재라고 하는 거는 저희 치과에서 뭐 쓰고 있습니까? 리도카인 쓰고 있죠. 리도카인 재료 신고 하나요? 안 하죠. 마찬가지로 이 서지셀은 약재이기 때문에 재료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료대인 것들이 있죠. 테르플러그, 요새 또 리제노머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항목들은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료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서지셀부터 한번 보시는 것처럼 서지셀은 약재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나 구입을 하셨던 영수증은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에 한번 볼까요? 서지셀을 쓰셨다라고 한다면 발치 청구하시고요. 저희가 수가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검색에 서지셀 찾아주시면 되죠. 보시면 두 가지 항목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지셀 수가 추가하셔가지고 옆쪽으로 쏙 넣어주시면 끝이죠. 조금 더 청구 팁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혈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역 설명을 동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재료를 한번 볼 건데요. 플러그 같은 재료는 먼저 재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테루플러그 같은 치료 재료인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급여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냐면 지금처럼 치유 부전이 예상된다. 발치후 출혈이 계속된다. 세 번째, 상악동 누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급여로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선별급여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별급여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급여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건강보험 환자 의원급에 내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입니까? 30%죠. 근데 이 선별급여라고 하는 것은 본인 부담률에 차등을 둡니다. 지금 지혈제 같은 경우는요, 선별급여로 80%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선별급여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비용 대비 효과성 같은 근거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이 요양급여를 했을 때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재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정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재료가 선별급여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분이 발치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르플러그를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화면인데 어떻습니까? 총 진료비는 똑같은데요. 본인 부담금이 다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본인 부담금이 30% 적용된 항목을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10,000원짜리 재료라고 하시면은요. 10,000원짜리에 3,000원만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30%입니다. 즉, 앞서 보셨던 치유 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지혈이 안 되는 경우, 상악동 누공인 경우 이 세 가지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환자분이 이 세 가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혈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쓰는 경우, 세 가지 이외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한다? 그렇죠. 선별급여로 본인 부담금 80%를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보셨을 때 똑같은 행위지만은 이 재료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혈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혈제 같은 경우는 보험인지 비보험인지 구분을 하시고요. 보험되는 것이라면 서지셀 같은 약제라든지 그다음 플러그 같은 재료라든지를 기억하시고요. 자, 지혈제 테르플러그를 썼다라고 하면 네, 선별급여 대상인지 30% 요양급여 대상인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딱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마 청구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발치와 가장 많이 동반되는 치조골 성형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조골 성형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발치를 하고 났을 때 이 근처에 뼈가 뾰족해서 다듬어주는 경우를 치조골 성형술이라고 한다. 그죠? 자, 이 치조골 성형술 같은 경우는 당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오셔가지고 좀 까끌거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각각 산정 방법이 좀 다르죠. 발치 당일 했을 때는 100대 50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발치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신경 쓰실 거 없이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치조골 성형술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좋아요. 벗어주고 뭐 더 줍니까? 실크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죠.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다면 이 단순 발치나 난발치 같은 경우에 치조골 성형술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매복치 발치 치조골 성형술 줍니까? 안 주죠. 이 매복된 치아를 꺼내기 위해서는 뼈 정도는 만져줘야 된다라고 이 뼈에 관한 비용은 매복치 발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복치 발치에는 치조골 성형술을 별도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발치 한 날, 단순 발치 한 날 치조골 성형술을 했어요. 자, 수가 한번 살펴볼까요? 구치 발치랑 치조골 성형술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네, 어때요?
구치발치가 수가가 더 낮기 때문에 구치발치를 0.5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치조골 성형수를 100으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상병명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발치한 날 치조골 성형수를 같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발치랑 같은 병명을 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치는 발치의 상병명, 치조골 성형술은 불규칙한 치조 돌기와 같은 성형술에 맞는 상병명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100대 50 확인을 잘 해봐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발치예요. 남발치랑 치조골 성형술 수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는 발치가 0.5로 떨어뜨려졌는데요. 이번에는 남발치가 수가가 꽤 높습니다. 19,000원이고요. 치조골 성형술이 10,000원입니다. 이때는 수가를 저희가 어떻게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치조골 성형술을 0.5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치조골 성형술이 50이 아니라 수가를 비교를 하셔서 100대 50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병명 기억하시죠? 남발치는 딱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K03.5로 주시고요. 치조골 성형술은 발치한 날이라고 한다면 발치의 병명 따라 가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치조골 성형술에 맞는 상병명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환자분이 치아가 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무치아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원장님들 차팅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 물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럴 때마다 원장님 차팅해 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달려가셨을 건데요. 아마 어시스트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차팅을 꼭 치조골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산정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치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치식을요. 지금 이 환자분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이쪽 부분하고요. 여기 왼쪽에 조금씩 치조골 성형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셨던 것처럼 치당 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처럼 치식을 인접치식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물결 안 됩니다. 저희 원장님한테 원장님 치당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원장님이 치식을 아주 열심히 써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치조골 성형술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많이 하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방송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발치라든지 치조골 성형술 또는 대부분의 외과적인 시술들을 하고 나면 드레싱 해주게 됩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렇죠? 수술 후 처치 단순으로 가장 많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발치나 단순 발치는 드레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남발치나 매복치 발치 같은 경우는 드레싱이 동반되는 게 좋겠죠. 보통 2~3번 정도 드레싱을 인정해 주게 되고요. 대부분의 외과적인 시술들, 치조골 성형술, 치근 단절제술, 협순소대 성형술 전부 다 수술 후 처치 간단으로 산정 가능하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낭적출 했을 때 낭이 내 머리 크기 2배만 한 경우요. 흔히 우리가 낭적출술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하지만 2분의 1 치관 1, 2, 3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치관 크기 이상, 즉 치근 낭적출술 다라 이상을 시행을 했을 때는 이때는 그냥 단순 처치가 아니라 대수술 후 처치로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외과적인 처치는 후 처치 단순, 그리고 지금과 같이 내 머리 2배만한 낭이다라고 한다면 대수술 후 처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치와 관련된 진료들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마 당검사라든지 지혈제 같은 부분들이 쏠쏠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검사, 간이 측정기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신고는 필요 없으나 기록은 꼭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급여 진료인 경우에 하나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혈제, 이제 보험, 비보험 구분하실 수 있죠. 그 다음 치조골 성형술 100대 50, 다른 날이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대부분의 외과적인 처치는 수술 후 처치 단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대한치과교육개발원 강사 최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